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삼각 방정식, 그 다음에 삼각 부등식 같이 공부해 볼 건데요. 11번 프린트 삼각함수의 합성의 가장 마지막 예제 먼저 같이 풀어보고 그 다음에 관련된 내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양한 친구들의 다양한 답변을 보고 사실 좀 감탄했어요. 이렇게까지 깊이 고민하기는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친구들 진짜 과학고 학생으로 점점 잘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서 선생님 볼 때 되게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선생님의 풀이 방법이 어쩌면 제일 좋은 풀이 방법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수학에는 제일 좋은 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뭐 점점 좋은 풀이로의 방향은 있을 수 있는데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풀이가 뭐 좋은 풀이라고 한다면 선생님 설명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삼각함수의 합성 단원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분모에 있는 sin x 더하기 코사인 x를 하나로 합성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루트 2의 사인으로 만들었다면 사인의 x 더하기 4분의 파이 더하기 3의 형태였을 거고요. 그 다음에 분자 같은 경우는 사인의 2x 더하기 1의 형태입니다. 자, x의 변화에 따라서 사인의 2x가 바뀌고 이쪽은 사인의 x 더하기 4분의 파이가 바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식에서 사인의 2x나 사인의 x 더하기 4분의 파이나 두 친구 모두 다 1과 마이너스 1 사이의 값일 거예요. 저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이 fx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를 조금 좁혀보고자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선생님은 이 문제를 보자마자 분모가 무조건 양수네, 분자는 넌네거티브네, 전체적으로 이 fx의 함수값들은 0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다 라고 유추를 했습니다. 자, 실제로는 루트 2의 사인의 x 더하기 4분의 파이 라는 것은 아무리 작아봐야 마이너스 루트 2일 거고 3을 무조건 더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식에다가 3을 더한 값은 0보다 클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인의 2x 더하기 1에서 사인의 2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마이너스 1이 최소이기 때문에 1을 더한 결과물 0보다 크거나 같을 겁니다. 이러한 성질에 의해서 우리는 fx가 전체적으로 0보다 크거나 같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소값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것은 언제일 거냐면 0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최소값이 0인 경우는 있을 수 있는지, 즉 이 범위 0부터 2파이까지 해서 있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sin 2x 플러스 1의 값이, 즉 분자가 0이 되는 이 값의 0부터 2파이까지의 x의 존재성을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실제로는 이 삼각 방정식이 바로 돼버렸는데요. sin의 2x가 마이너스 1이란 얘기는 결국 2x가 2분의 3파이여야 된다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x의 값이 4분의 3파이, 분명히 0부터 2파이 사이에 4분의 3파이로서 사인의 2x 더하기 1이 0이 되게 하는 값이 존재하므로 우리는 이 fx의 최소값이 0임을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소값은 구했어요. 자, 이제 최대값에 대한 논의를 할 건데요. 선생님 얘기를 좀 들어보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대값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요. 지금 x의 움직임에 따라서 어찌됐든 분자도 바뀌고 분모도 바뀔 건데 어찌됐든 다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분모를 작게 만들수록 그 다음에 분자를 크게 만들수록 fx가 커짐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그러니까 분모를 작게 할수록 그 다음에 동시에 분자를 크게 만들수록 우리는 최대값에 가까워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운이 좋게 분모가, 즉 이 식에서 분모가 최소가 되고 분자가 최대가 되게 하는 그러한 x가 동시에, 그러니까 분모가 최소가 되는 순간이 분자가 최대가 되는 순간인 동시에 x가 만족시킨다면 fx의 최대값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분모의 형태와 분자의 형태인 삼각함수를 좀 고민해 보도록 할 겁니다. 실제로는 루트 2배하고 3 더하는 거나 1 더하는 것은 최대 최소의 위치에는 영향을 주지가 않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의 그래프 사인의 2x 그 다음에 y는 사인의 x 더하기 4분의 파이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0부터 2파이까지 8칸이에요. 뭐 보다 깔끔하게 그리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0부터 2파이까지만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sin 2x부터 먼저 그려보자면 이 친구는 주기가 반으로 줄어들므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의 단위를 가짐을 알 수가 있겠죠. 당연히 최대가 되는 지점은 1이고 최소가 되는 지점은 -1입니다. 이때가 언제일까요? 2x가 2분의 파이 90도가 되게 하는 x, 즉 4분의 파이일 때겠죠. 마찬가지로 이 최대와 최소가 되는 점들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sin x의 4분의 파이를 그려볼 건데요. 빨간색으로 그려보자면 sin 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4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시키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원래 있던 친구로부터 어떤 식으로 그려질 거냐면요. 이쪽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죠. 이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 따라오고 그 다음에 여기 내려오겠죠. 좀 그림이 애매하네요.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서 최소였다가 다시 찍고 올라가는 형태로 그려질 겁니다. 이 친구가 레드라인, 그 다음에 sin 2x가 아까 블랙라인으로 그려낸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관찰을 해봅시다. 여기서 분자인 sin의 2x는 최대가 되면서 분모인 sin의 x 더하기 4분의 파이가 최소가 되는 뭐가 있는지를 고민을 해본다면 바로 선생님이 색칠하는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이 실제로 언제일까요? x가 4분의 5파이일 때겠죠. 이렇게 분자와 분모가 유기적인 관계로 묶여있는 경우에서 운이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분자가 최대가 되는 순간이 분모가 최소가 되는 순간과 일치하니까요. 만약에 분자가 최대가 되는 순간이 분모가 최소인 순간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분자가 최대일지라도 전체는 최대가 아닐 수 있어요. 분모가 최소일지라도 전체는 최대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애매한 상황들이었으면 이 문제가 훨씬 더 어려워졌을 건데 아마 이 문제를 출제한 사람이 요구했던 건 이렇게 보고 이 관찰을 통해서 4분의 5파이라는 값을 찾아내는 것을 어쩌면 목표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최대값은 결국 4분의 5파이일 때겠죠. 4분의 5파이를 실제로 대입을 해보자면 이제 분자는 최대라고 했으니까 최대값 1 더하기 1, 분모는 최소라고 했으니까 루트 2에 마이너스 1 더하기 3이겠네요. 그러면 3 빼기 루트 2 분자는 2겠네요. 유리화를 시킴으로써 이렇게 답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저의 풀이 방법이었고요. 뭐 여러분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자주 나오지는 않고 조금 어쩌면 리스크가 있는 이 스킬입니다. 이 스킬 같은 경우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자면 실패할 확률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실패를 하는 거냐면 선생님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지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알박기를 함으로써 이 값을 바로 찾아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물론 다른 방법을 고민해 보셔야겠죠. 자, 이제 삼각함수의 활용으로서 삼각방정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방정식에서 조금 특이한 점은 지수방정식과 로그방정식과의 좀 차이가 있는데요. 삼각방정식 같은 경우는 범위가 제한되는 경우가 주로 있습니다. 왜 범위가 제한되냐면 삼각방정식은 특이하게 특수해 그리고 일반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해라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한 범위가 없이 해를 구해내는 것을 일반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범위를 제한시켜서 구체적인 값들을 뽑아내게끔 하는 문제의 유형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것이 지수방정식, 특히 로그방정식과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각함수를 해결하는 이 삼각방정식을 해결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정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해석하거나 아니면 단위원을 그려서 삼각함수의 정의를 이용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프, 단위원. 그래서 특정한 범위에서 구한 해를 특수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특수에는 각자의 입맛에 맞춰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일반해로 확장시킨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특수해를 기반으로 일반해를 특수해로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여기 이제 바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인 형태인 sin x가 a가 되게 하는 그러한 특수해를 알파 하나를 찾아서 그 친구를 알파라고 불러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알파를 이용해서 일반해는 어떻게 생겼냐면 n파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n제곱의 알파의 형태로 생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y는 sin x와 y는 a라는 직선을 두고 적절한 하나의 해 알파를 찾아냅니다. 이렇게 알파를 찾아내면 삼각함수의 대칭성이죠.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지금 색칠하고 있는 여기서부터 요 모양까지를 기준으로 이 친구가 구부러진 정도가 다 똑같이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게다가 지금 sin x는 2파이를 기점으로 주기 역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모양이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머지 이 근들도 이 친구와 대칭성 또는 이 친구와 주기의 성질 등을 이용해서 구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값을 구해본다면 선생님이 지금 색칠하는 거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요. 다른 색으로 색칠을 해볼게요. 여기까지의 거리나 여기까지의 거리, 빨간색으로 색칠한 이 두 개가 같다는 사실을 이용함으로써 알파일 때 또 다른 근 하나는 파이 빼기 알파다라고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 길이는 약간 대칭성에 대한 논의였고요. 또 다른 근은 2파이 더하기 알파겠죠. 왜냐하면 동일 선상에 이 한 주기만큼 지나가서 또 알파만큼의 근이 있을 거라고 예상할 수가 있으니까요. 따라서 여기는 삼각함수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인 삼각함수의 주기에 기반해서 나온 결과물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홀수파일 때는 마이너스 알파, 짝수파일 때는 플러스 알파, 홀수파일 때는 마이너스 알파, 이 결과를 이용해서 일반화 시킨 것이 바로 n파이 마이너스 1 n제곱 알파다 라고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의 첫 번째 버전인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해결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다. 그래서 첫 번째 방식을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식은 이제 단위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단위원을 잘 그리고 싶은데 잠시만요. 별로네요. 그냥 합시다. 마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인간 세상의 눈으로는 수학의 완벽한 성질을 어떻게 해도 무리가 생깁니다. 자, 이렇게 좌표평면 위에다가 원을 하나 그렸습니다. 단위원으로 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sin x라는 친구의 정의가 뭐였는지를 기억해 봅시다. sin x라고 쓰면 또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sin 세타. 그러니까 세타만큼의 각의 크기를 갖는 동경에 대해서 sin 세타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제 그 거리, 그러니까 특정 점까지의 거리를 재고요. 그 다음에 그 점의 y좌표, 이렇게 거리분의 y좌표로 계산하기로 삼각함수의 정의를 만들었었잖아요. 자, 이 값이 a라고 했고 그 다음에 원 위의 점까지의 거리는 단위원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1입니다. 단위원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결국 y좌표가 a가 되게 하는 이렇게 선을 그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원과의 교점이 생겨날 거고 그때의 교점에 대한 이 각의 크기가 바로 해가 되는 겁니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이 하나를 알파라고 불렀다고 하면 이 점에 대해서도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쭉 따라오시면 이 두 개의 점, 지금 선생님이 좀 다른 색깔로 색칠하고 있는 이 두 개의 점은 서로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바로 y축 대칭의 관계가 있습니다. 서로 y축의 대칭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각을 짓는 여기의 각의 크기도 알파임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지금 눈에 보이는 특수해를 알파라고 하면 그 다음 해는 뭐냐면 여기 양의 방향으로부터 쭉 올라가서 알파만큼 빼둔 결과물, 즉 파이 빼기 알파임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원을 한 바퀴 돌고 동경이 다시 알파만큼 올라오는 경우, 그래서 2파이 더하기 알파, 그 다음 마찬가지 방식으로 3파이 마이너스 알파.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간다면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돈 다음에 알파만큼 가거나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돈 다음에 파이 빼기 알파만큼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 알파, 또는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 파이 빼기 알파와 같은 형태가 생겨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반의 표현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한 바퀴 돌고 알파, 또는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파이 빼기 알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지어서 생각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결과는 똑같이 나올 거거든요. 이 값이나 이 값이나. 이렇게 단위원을 이용해서 구해낼 수도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뒤에 코사인은 어떻게 또 단위원으로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코사인 A의 특수의 하나를 이렇게 잡아서 베타라고 불러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요 선에 해당하는 이 점들 읽어서 일반화 먼저 한번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일반 해들은 2n 파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만큼 움직인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코사인 같은 경우는 우함수죠. 이렇게 y는 코사인 x라고 잡아주면 이 친구는 y축 대칭인 함수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우함수라고 부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코사인의 베타의 값이나 코사인의 마이너스 베타의 값이나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베타가 근이면 마이너스 베타도 근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주기만큼 계속 움직이면서 반복되는 겁니다. 지금 주기는 코사인 일반적으로 2파이씩 주기를 가지죠. 그러므로 베타를 찾았으면 마이너스 베타도 근이고 주기만큼 다 이동해서 2파이 더하기 베타, 2파이 빼기 베타, 주기만큼 다 이동해서 4파이 더하기 베타, 4파이 빼기 베타와 같은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일반 해를 구할 수가 있고요. 선생님 이 모양을 외워야 되나요? 뭐 알고 있으면 좋지만 이렇게 코사인의 성질을 가지고 유추해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한 첫 번째 버전이었고요. 두 번째 버전 단위원 이용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정도 훌륭하죠? 자, 코사인의 정의를 생각해 본다면 이번에는 결국 어떤 좌표의 x 값이 a여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코사인 세타라는 것이 뭐였냐면 그 점까지의 거리분의 x 좌표였으니까요. 근데 문제에서 단위원 위의 점을 찾을 것이므로 그 점까지의 거리는 1이에요. 단위원 위의 점을 찾으므로 이 거리가 1일 거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x 좌표만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x 좌표가 a가 되는 애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렇게 a라는 값에 대해서 이 점 그리고 이 점을 읽어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특수해 여기를 베타라고 잡아줬다면 두 개는 선생님이 색칠해 본다면 요 두 개, 이 두 개의 친구는 서로 어떤 관계? 바로 x축 대칭인 관계를 이루겠죠. 그러므로 여기 각의 크기도 베타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베타만큼 가고 또는 뭐 2파이 빼기 베타라고 바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바퀴 돌아서 베타만큼 가고 한 바퀴 돈 다음에 2파이 빼기 베타만큼 가고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가고 베타만큼 가고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돈 다음에 2파이 빼기 베타만큼 가고 순서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친구들 모두가 이렇게 2n파이 뿔마 베타로 매개화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탄젠트 쪽도 한번 삼각방정식의 기본 형태 한번 볼게요. 자, 이쪽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어떤 성질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냐면요. 탄젠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단위를 놓고 봤을 때 그 단위에서 1대1 대응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설명을 미처 못 드렸던 여기는 a가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같아야만 해가 있잖아요. 근데 탄젠트 x가 a일 때 a는 어떤 값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 찾아서 그 친구를 감마라고 불러주기로 했대요. 여기 감마했으면 이 친구가 유일 원앤 온리인 거예요. 그럼 다음 단위에서도 감마, 그 다음 단위에서도 감마, 그 다음 단위에서도 감마, 그 다음 단위에서도 감마. 따라서 일반 해는
정수 파이만큼 갔을 때 감마만큼 구해지는구나 라고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첫 번째 버전으로 찾은 거였고요. 뭐 두 번째 버전으로 접근을 한다면 이렇게 단위원 그려놓고 x좌표분의 y좌표 이 값이 정확하게 a가 되는 감마를 찾았다면 정확하게 이 반대편 여기도 감마이다 라고 접근할 수도 있는데요. 이 방법으로 사실 문제 풀기가 더 용이하다는 사실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아까 같은 경우는 선을 그어서 비교하면 되는데 여기는 또 이 기 비율들을 다 계산을 하기가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래프 가지고 생각하시는 걸 보다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삼각방정식의 기본 형태를 보았고요. 이 내용이 좀 자꾸 사용이 되죠. 되게 기본적인 유형으로도 자꾸 사용이 됩니다. 이런 게 단독 문제로 예제 1번이 단독 문제로 출제되진 않을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뭐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답을 낼 때 이런 걸 사용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제 1번 같은 경우도 좀 잘 접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은 좀 사실 아다리 맞게 예쁘게 말해야지. 이렇게 그려보자면 2분의 파이부터 이렇게 생겼죠. y는 코사인 x요. 자, 그랬을 때 그 친구가 2분의 루트 3이 되게 이렇게 너무 마음에 안 들지만 그냥 할게요. 2분의 루트 3이 되게 하는 얘가 우리는 알고 있죠. 특수각으로 얼마? 바로 30도 6분의 파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에는 6분의 파이고요. 이를 기반으로 일반 해를 나타내 보자면 x가 6분의 파이가 근이므로 마이너스 6분의 파이도 근이겠죠. 그 다음에 단위 2파이, 주기 2파이만큼 움직일 때마다 6분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계산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해를 구해내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4번과 예제 7번을 가지고 왔는데요.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던 이 표현 한 번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좌표평면 위에 점 A가 있고요. 직선 L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래 두 가지 표현이 같은 표현인지 다른 표현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A가 L 위에 있다. 그리고 L 위쪽에 있다. 이 두 가지는 아예 다른 표현이죠. 맞나요? A를 편의를 위해서 A, B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L이라는 친구를 Y는 뭐 fx 이렇게 불러줬다면 첫 번째 A가 L 위에 있다는 얘기는 집합적으로 쓰면 A가 직선 L에 속한다 라는 거고 대수적으로 쓰자면 결국 직선 위에 점이므로 f에 A를 넣은 값이 B가 된다는 의미죠. 그렇지만 A가 L의 위쪽에 있다는 얘기는 좌표평면 상으로 그림을 그려 나타내 보았을 때 이렇게 L이라는 직선이 있고 A가 위쪽에 놓인다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A에서의 함수값, 이 직선의 함수값이 점 A의 y좌표인 B보다 크다는 얘기겠네요. 따라서 B가 A에서의 함수값보다 더 클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일반화 시켜보자면 y는 fx라는 직선 또는 곡선이 좌표평면을 직선 위, 위쪽, 아래쪽 세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그랬을 때 각각의 영역들은 이쪽은 이와 같이 그리고 아래쪽은 fx가 오히려 그 점에서의 함수값이 더 크다 이렇게 매개화해서 나타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 예제 4번은요. y는 ex 위에 있다 라고 했고요. 예제 7번 같은 경우는 꼭지점이 아래쪽에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죠.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쪽은 방정식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예제 4번은 방정식으로 접근하게 되고요. 예제 7번은 부등식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그 부등식에 대한 내용 바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삼각 부등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삼각 부등식은요, 결국 삼각 방정식을 풀어야만 삼각 부등식을 풀어낼 수가 있거든요. 뭘 쓰고자 했던 삼각 방정식을 잘 풀고 나서
그래프 등을 이용해서 관련된 범위를 찾아내는 것이 삼각부등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각부등식 역시도 특수해와 일반해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삼각부등식의 해를 구할 때는 미지수의 범위가 주어지므로 주어진 범위 내에서 그래프를 잘 그리는 방식을 사용하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단위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헷갈릴 수 있어서 선생님은 좀 추천을 안 하고요. 그래프를 잘 그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제 5번을 통해서 삼각부등식 어떤 유형인지 한번 맛보기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절대값 쪽이 부등호가 크다면 우리는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죠. 무슨 얘기냐면 루트 2분의 1보다 크다 또는 sin x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 단위를 구해서 특수해를 만들고 그를 일반화 시켜 보도록 할게요. 조금 더 크게 그려봅시다. 죄송해요. 자꾸 알람이 울렸었네. 자, 이렇게 한 단위를 그려놓고 이제 직선을 그려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y는 루트 2분의 1이라는 직선 그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y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라는 직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방정식의 입장에서 이 각각의 교점들을 찾아줄 수가 있겠죠. 먼저 이 교점을 찾는 게 우선이니까요. 교점들 찾아주시면 여기는 4분의 파이 그 다음에 4분의 3파이 여기는 4분의 5파이 여기는 4분의 7파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9월 29일 목요일인데요. 충북대가 축제를 했대요. 그 충북대에 아이브가 왔답니다. 그렇다고 하네요. 어쩐지 오늘 수영장에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수영하고 강의 찍고 있는 내 자신 너무 칭찬합니다. 자, 그래서 루트 2분의 1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 사인에서의 함수값들이 루트 2분의 1보다 커야 되므로 우리는 어떤 범위를 찾으면 돼요? 여기 해당하는 친구들.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보다 작은 사인들의 값을 구하면 이만큼이 되겠죠.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됐나요? 그래서 이를 이제 일반화 시켜주시면 됩니다. 각 단위, 즉 2파이마다 이만큼, 이만큼, 2파이마다 이만큼, 이만큼 이를 일반화 시켜주면 결국 이 2파이의 정수배에서 4분의 파이만큼 더해진 것보다 큰 x가 4분의 3파이보다는 작을 것이고 또는 물론 등호 들어가지 않습니다. 2파이의 정수배에 4분의 5파이 만큼 한 것보다 x가 크고 2파이의 정수배 한 것에 4분의 7파이보다는 작다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삼각부등식의 풀이는 삼각방정식 그 다음에 그래프를 보고 범위를 찾아서 일반화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주어진 범위가 뭐 0부터 4파이 아니면 마이너스 2파이부터 2파이 이런 식으로 축소되어 있다면 더 구체적인 범위를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조금 애매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같이 좀 풀어보고자 합니다. 이 2차 방정식이 양수인근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수인근이라는 표현이 조금 애매한 것 같아. 그러니까 어쨌든 근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자, 2차 방정식에 근이 있기 위한 조건 생각해보면 2차 방정식 그 자체의 판별식을 고민을 해봐야겠죠. 일단 판별식이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애매한 거예요. 양수인근이라고 한다면 결국 그래프를 보았을 때 최고차 한계수 양수니까 y축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생겼거나 아니면 y축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생겼거나 그러니까 이 0에서의 값을 가지고 얘기하기도 약간 애매합니다. 2차 함수로 보자면 그렇다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기에도 약간 애매하죠. 두 분의 합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분명치 않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는 엄청 절대값이 큰 음수고 다른 하나는 절대값이 작은 양수였다면 더했을 때 양수인지 음수인지 또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곱했을 때 양수냐 음수냐 0이나 그것도 애매하죠. 그래서 조금 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해야겠습니다. 어떻게 접근할 거냐면요. 첫 번째는 두 근이 중복이어도 됩니다. 중근이어도 돼요. 모두 양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수 한근이 0인 경우, 세 번째 한근이 양수, 그 다음에 다른 한근이 음수.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한번 나눠서 생각해 볼게요. 자, 일단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므로 실제로 이 식의 판별식, 짝수 판별식 구해 보자면 코사인의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 빼기 1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그래서 이 식 자체는 조금 변형을 해보면 이 친구를 변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1 빼기 사인의 제곱 세타일 거잖아요. 그러면 이 밑에다가 쓸게요. 안 지워지노?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배 사인의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만 남겠죠. 이 친구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겁니다. 따라서 사인 세타로 묶어주면 2배 사인 세타 빼기 1이 부등호 바뀌면서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사인 세타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범위 실제로 구해주시면 0부터 6분의 파이 또는 6분의 5파이에서 파이다 라는 것을 일단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범위에서 고민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두 근이 모두 양수라면 근각계수와의 관계를 사용했을 때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도 양수, 알파 베타도 양수인 범위 찾으면 되겠죠. 한 근이 양수, 한 근이 0이라고 했다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양수, 그렇지만 알파 베타의 값이 0인 거. 한 근이 양수, 한 근이 음수였다면 알파 베타가 음수다. 이렇게 접근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면 될 겁니다. 실제로 근각계수와의 관계를 이제 케이스로 나눠서 써 본다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배 코사인 세타가 알파 더하기 베타고요.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더하기 1인데요. 님들 요거 사인 세타 빼기 2분의 1 제곱으로 묶으면 이렇게 되니까 양수죠. 그렇단 얘기는 선생님이 열심히 말했던 여기 걸러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두 근이 곱이 0일 수도 없고 두 근의 곱이 음수일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결국 마이너스 2배 코사인 세타인 이 값이, 그럼 아래다가 다시 씁시다. 이 값이 양수가 되게 하는 값 찾아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코사인 세타가 음수인 범위를 찾아주면 됩니다. 아까 우리가 구해놨던 요만큼에 해당하는 범위 중에서 코사인 세타가 음수인 범위를 찾으라고 했으니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를 왜 세타라고 안 썼을까요? 세타로 바꿔드릴게요. 자, 그래서 선생님 답지가 또 잘못됐음을 방금 확인했습니다. 아이고, 이런 젠장, 내일 고쳐야겠네요. 혹시나 이것도 잘못됐다면 저한테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타의 범위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복잡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선생님이 어떤 친구들한테는 반대 범위를 생각해 보라고 하기도 했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요. 이거인 범위, 아예 근이 없는 경우요. 또는 근은 있는데 둘 다 이거인 범위를 찾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겠습니다. 둘 다 넌파지티브란 얘기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넌네거티브고 알파 베타는 문제 상황에서 무조건 0이었죠. 그러니까 한쪽이 0일 수는 없겠네요. 이렇게 쪼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판별식의 범위 0보다 작다라는 범위도 고민을 해볼 수는 있는데, 이 범위는 결국 사인 세타가 2분의 또는 사인 세타가 2분의, 그리고 여기는 아마 구해보시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0부터 2파이까지의 범위에서 이런 친구들 다 빼줘야겠죠. 사인 세타가 2분의 1, 사인 세타가 0보다 작은 거, 그 다음에 0도와 30도 사이, 이런 애들에 해당하는 세타들 다 빼주면 결국 내가 원하는 이 범위 나오게 될 겁니다. 한번 그렇게도 접근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삼각함수에 대한 내용 다 배웠습니다. 혹시나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좀 빠르게 나가서 미진했던 부분은 요거 보시고요. 개인적으로도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고사 결과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그리고 노력한 만큼보다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각자 건강 잘 챙기고요. 혹시나 필요하면 또 이렇게 유튜브 강의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